치우고 인증사진을 남기는 이른바 트래시 태그. 부천 지역에서 트래시 태그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자부가 김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현장 실사에 나섰습니다. 현장 실사 상황과 향후 일정 짚어봅니다. 국무조정실이 인천에서 지역 기업들과 만났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관광특구 규제 특례 적용 등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습니다. 계양전력과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이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뽑은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에 꼽혔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길거리나 산, 바다까지 어떤 곳에서든 청소를 한 뒤 전후 사진을 비교해 인증사진을 남기는 일명 트래시 태그 운동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청소놀이라고 불리는 이 이색적인 활동에 부천시도 동참했는데요. 덕분에 늦가을 골칫거리였던 거리의 낙엽을 시민들이 함께 나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짧았던 가을이 지나고 거리마다 수북하게 쌓여가는 낙엽. 계절의 낭만을 한껏 즐겼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언덕처럼 쌓이는 탓에 낙엽 치우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부천에서는 도심 골칫거리가 된 낙엽을 치우는 일을 트래시 태그 운동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래시와 태그의 합성어인 트래시 태그 운동은 쓰레기를 치운 뒤 사진을 찍어 SNS 등에 올리는 활동입니다. 낙엽은 청소가 까다로워 매년 지자체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활동을 또 본인의 SNS에 올려서 좀 더 확산되도록 하는 거고, 낙엽 밟고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치워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치우고 이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가을 곳곳에 쌓여 도시 미관을 헤쳤던 낙엽. 저도 청소가 끝나고 나서의 거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 장 담아봤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개인 SNS에 공유하면 되는데요. 이처럼 자연스럽게 청소에 동참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트래시 태그 운동에 참여하면 최대 2시간을 자원봉사로 인정합니다. 지역 기업인도 대거 동참했습니다. 자원을 재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동참을 해서 우리가 자연이 주는 이런 산물들을 좀 재활용해서 앞으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천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트래시 태그 운동으로 낙엽 청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와 국무조정실이 1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두 기관은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간담회에는 인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도 함께했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관광특구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줄 것과 하수관 매설 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해 줄 것 등을 요청했는데요. 인천시와 국무조정실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양전력과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이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꼽은 이곳만은 꼭 지키자에 선정됐습니다.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보존 가치는 높지만 훼손 위기에 처한 자연문화유산 10곳을 꼽았는데요. 선정지 중 한 곳인 계양전력은 인천 내륙의 유일한 논습지대로 금개구리와 제두루미 등 멸종 위기종들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부지로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다른 선정지인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줄사택은 당시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본의 강제징용 역사를 증명할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슬럼화된 탓에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오는 22일 계양전력과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등 10곳에 대해 시상식을 열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이른바 대구지구 ECT죠. 대구지구가 정부 지구 지정을 앞두고 본격적인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평가위원들이 19일 김포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했는데요. 다음 달 정부의 예비지구 지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지구 EC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김포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소식 저희가 얼마 전에 한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네. 12월 말에 정부가 예비지구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실사가 관건일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일단 뭐 정부가 경제 자유구역 예비지구 지정을 앞두고 19일 김포 대구지구 현장 실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김포시와 시흥시, 안산시 세 곳이 예비지구 지정 신청에 참여한 상태인데요. 김포에 이어서 안산과 시흥도 같은 날 현장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날 실사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이번 실사 이후에 오는 28일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를 신청한 전국 광역시도들이 최종 PT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광역시도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지구에 대한 평가는 현장 실사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때문에 김포시에서도 현장 실사가 사실상 최종 평가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매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는 이 자리에서 지리적 이점을 내세우면서도 이 접경 지역으로서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들 그리고 또 대규모 기업 대신 소규모 강소 기업들이 대다수여서 산업적으로도 낙후가 돼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평가위원들에게 좀 어필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정화영 김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자리에서 김포가 살 길은 경제 자유구역 유치다, 배수의 진을 치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네. 예, 그러면서도 일단 다음 달 말 이 정부의 예비지구 지정 발표를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김포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네요. 김포시는 기본적으로 이곳을 전기차 산업밸리로 키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단순 산업단지는 아니라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김포시는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의 경제자유구역을 꿈꾸고 있는 건가요? 네,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하겠다. 그동안 사실 김포시가 이제 이런 입장들을 밝혀왔는데 또 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산업단지 외에도 교육단지나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단지 그리고 연구단지와 주거단지까지 조성을 하겠다는 게 이제 김포시의 청사진입니다. 네. 정하영 김포시장은 얼마 전 저희 헬로티비 뉴스 이제 스튜디오를 찾아서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품과 소재, 그리고 인공지능, 물류 관광, 네. 또 지금 내부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제대학 유치까지 네. 많은 상당 부분 좀 진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업을 집적화시키는 복합 단지의 범위를 넘어서 대학과 더 나아가서 병원까지 포함하는 총망라한 네. 그런 산업판들을 이 평화 경제자유구역 ECT에 좀 조성하려고 하는 원대한 좀 프로젝트입니다. 네, 다양한 시설이 집적화된 공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정하영 김포시장이 밝히고 있는데요. 네. 김포시에서는 이렇게 나름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력에 대해서 지역 안팎의 시각은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의 이 경제 자유구역을 내줄 것이냐 이런 우려가 사실 이제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에 대한 시각은 아직 열려 있기는 합니다. 다만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오히려 그동안 접경 지역으로서 이 개발이 더뎠던 또는 이제 낙후됐던 김포시가 더 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고요. 또 이제 김포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위치를 좀 보면 대곡면 거물대리입니다. 그동안 환경오염으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던 지역인데 김포시에 들어와 있는 제조업체들이 영세 업체들인데 반해서 그동안 이제 거물대리를 비롯한 인근 지역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상태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이제 산업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사실 김포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지점이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도 사실 비슷합니다. 지난 경기도 행감에서 김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쟁력을 묻는 신민자 경기도 의원의 질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뭐 산업부에서 이제 수도권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구역청 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근데 사실 김포 지역은 서울에서 이렇게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접경 지역으로서 피해도 많이 받은 지역이고요. 또 제조업도 주로 이제 좀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업종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서울의 상암 DMC나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김포까지 사실 강만 건너면 김포인데 그래서 이번에 좀 지구 지정이 돼서 김포시 전체 좀 산업 구조가 바뀌는 그런 촉매제로서 그런 역할을 좀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청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산업부에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김포시가 수도권이긴 하지만 이 얘기 들어본 것처럼 접경 지역으로서 개발이 더뎠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고지구 ECT가 조성이 되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김포시는 대고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6조 1,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11,000여 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내다봤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향후 기업 유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사실 부가가치 차원에서 더 큰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예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김포시 자체적으로도 본지구 지정을 위한 자체 용역이나 여러 가지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김포시가 경제와 환경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고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일단 다음 달 말 정부의 예비지구 지정 발표 결과부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와 김포 대고지구 경제자유구역 ECT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코레일 노사가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경기도가 비상수송 대책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먼저 출퇴근길 광역전철 노선에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막차 운행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외버스는 17개 노선에서 운행 횟수를 33회 늘리기로 했으며 마을버스는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택시 4,500여 대를 추가 운행하고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9일 오전 7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성남동의 한 방음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1개 동을 태우고 발생 24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의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 중고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8일 오후 5시 54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서 발생했는데요. 목격자는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1분가량 테스트 운행을 한 후 시동을 끄자 보닛에서 불길이 피어올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정부 3기 신도시 8곳에 대한 도시 이름을 공모한 결과 7만 8천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습니다. 신도시 명칭은 국토부가 지구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모두 32명을 선정해 다음 달 중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살고 싶은 신도시 투표에서는 과천과 하남, 교산 등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김포시의회가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제196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1일부터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김포시에서 받은 사전 답변서 499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시민 민원이나 김포도시철도, 산하기관 부실행정 등 올 한 해 있었던 주요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점과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내년도 사업예산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추위를 가장 먼저 느끼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난방이 취약한 원도심 주민들일 텐데요. 기업들이 나서서 낡고 오래된 공용 화장실 이용 주민들을 위해 일명 행복 화장실이라고 하는 새 공용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신한결 기자입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붙어 있는 원도심의 한 골목입니다. 사용자 이름들이 붙어 있는 4칸의 화장실이 눈에 띕니다. 골목 부지가 작아 집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어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미추홀구의 공용 화장실입니다. 원래 60년 된 낡고 오래된 화장실이었으나 주안 4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롯데와 포스코 건설이 주민들을 위해 새롭게 설치해 탈바꿈했습니다. 주안에 좀
어떤 좀 도움이 되는 걸 찾다 보니까 저희 동사무소랑 구청하고 어떤 협업을 해서 이번에 개선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주거 열악 지역의 화장실이 상당히 좀 열악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개선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안 4구역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많을 만큼 오래되고 낡은 주택들과 골목이 즐비한 곳입니다. 주민들은 성큼 다가온 추위 속에서 무엇보다 매일 사용해야 하는 낡은 화장실이 가장 걱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골목골목이 공중 화장실이 민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을 다 철거하고 지금 깨끗하게. 또 편리하고 쾌적한 골목이 조성돼 기쁘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는데 그거 다 헐었지 이번에. 6개를 다 헐었지. 그리고 저거 2개 저렇게 남자면서 여자면서 이렇게 2개 친 거야. 이거 좋지. 고쳤으니까 좋지. 그래서 혼자래 그때 헐어진데 보고 사는 거 보면 또 냄새 안 나고. 미추홀구는 행복 화장실 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용 화장실은 철거 후 벽화길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과 이웃의 정성과 배려가 원도심 주민들의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인천시가 19일 시청 중앙홀에서 2019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합동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여성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공예품 433점이 전시되는데요. 전시회에 참여한 여성들은 그동안 지역 장애인 교육기관에서 배운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시회장에는 수채화 그리기와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인천시는 4년 전부터 전시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계양산 일대에서 겨울철 산불에 대비한 진화훈련이 열렸습니다. 계양구와 계양소방서 등은 19일 오후 효성동네 국제평화지원단에서 대형 이동식 저수조와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해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22톤에 달하는 이동식 저수조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실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헬기에 물을 채우고 발화 지점에 뿌리는 전 과정을 실습했습니다. 인천시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에는 모두 3,976호의 빈집이 있는데요. 인천시는 2024년까지 지역의 모든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빈집 밀집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정비 사업도 추진할 방침인데요. 빈집을 주차장과 쉼터, 임대주택 등으로 개량해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연말을 맞아 우리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김포 산타 원정대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2019 김포 산타 원정대를 이끄는 원정대장에는 정하영 김포시장과 권명철 후원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성금과 성품을 모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한편 산타 원정대는 활동을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금 16억 원을 모아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을 지원해왔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와 부천 우리병원이 다문화 가정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19일 부천 우리병원과 함께 다문화 가정 보호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이주 여성이나 탈북 이웃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을 때 비용 등의 혜택을 주고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심리 상담 등 조치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만 보면 늦가을이 아닌 겨울인데요. 지난 월요일 설악산 기온이 영하 15.5도를 기록했고요. 파주 영하 5.7도, 철원 영하 4.9도, 서울도 영하 3.5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추위와 함께 월요일 밤사이 우리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등 중부 내륙에 눈이 내렸는데요. 서울은 지난 13일 이미 첫눈이 내렸지만 인천과 수원, 청주는 올해 첫눈이었습니다. 앞으로 눈이 내리진 않겠지만 추위는 더 이어지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